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겨울 홍매화가 평년보다 빨리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풍광과는 달리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선다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피어있는 홍매화가 한겨울 날씨를 무색해 합니다. 동장군의 기세 속에서 꽃망울 터뜨린 건 지난해 12월. 평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에 잠시나마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빨리 피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매화가 일찍 피기로 유명한 탐매 마을입니다. 추운 날 속에 이른 개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축제할 때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 속에 개화가 빨라지다 보니 매화를 주제로 한 마을 축제 개최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순천시도 나간읍성을 중심으로 대량의 홍매화 식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색감과 성장이 좋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홍매화 100만 그루가 심어지면 겨울에 빨갛게 홍매화가 피어 나간읍성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경제 활력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때 개화가 되는 품종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화로 유명한 인근 지역과 차별화한 식재로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순천시의 화해 정책이 지역 관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목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올해 4,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의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원 형태별로는 운영자금이 3,800억 원, 시설자금이 700억 원 등이며 이를 통해 일반 기업은 최대 3억 원,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우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각각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대출이자 가운데 일부는 최대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업무 협약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설립된 지 40년이 된 중관촌은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전복됐던 낚시 어선이 사고 나흘째인 어제 여수로 인양됐습니다. 한편 절망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은 보다 적극적인 수색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낚시 어선이 예인선에 이끌려 여수 앞바다로 들어옵니다. 지난 11일 새벽 통영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무적호가 여수로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배를 인근의 조선소로 옮긴 뒤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사흘째 이어진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경비함정과 어선 등 선박 40여 척의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실종된 2명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40에서 30마리로 늘어가지고 최대한 지금 확장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집중 수색 기간을 연장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신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지 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큰 배들이라도 지원 받아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 입장이고. 또 최초 신고가 사고 발생 후 30분이나 지나 이루어진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을 동시에 신고와 구조가 같이 이루어졌어야지만이 처음에 초등 3명이 나왔던 분들은 다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화물선 항해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장과 광양시장의 복당 여부가 지역위원장 선출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어제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현재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장 선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왔다며 입당과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가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인 노후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전국적으로 270만 대가 등록돼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방 도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특히 전남은 노후 경유차 16만 5천 대가 등록돼 경북, 경남에 이어 노후차가 많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폐차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이뤄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목포신항이 자동차 부두로서 면모를 더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자동차 부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목포신항에서 처리한 자동차 물동량은 4,5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물동량은 늘었지만 환적 자동차 부두와 수출 자동차 부두가 750m가량 떨어져 있어 비용 부담과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항만 당국은 1자동차 부두 옆에 240m의 접안시설 등 3만 톤급 한 선석을 추가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17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20년부터 사업을 착공을 하여 23년까지 지금 총 사업비 472억으로 건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두가 준공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연간 23만 대를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부두 확충과 함께 광주 기아차에서 목포까지 거리도 군산이나 광양 등 경쟁 항구보다 가까워 추가 물량 확보 여건이 유리해집니다. 목포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차량과 철제가 70%를 차지하고 자동차만 절반을 훨씬 넘어 자동차 처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만 당국과 물류회사는 부두와 함께 수출에 필요한 작업 처리장도 건설해 화물 유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목포신항의 자동차 부두가 신설되면 수출 자동차와 환적 처리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대가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순천대는 보건복지부의 간호대학 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규 의료 인력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전국에서 모두 8곳으로 순천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최근 2년 동안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청렴도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각계 전문 분야와 행정에 관한 경험이 있는 30명의 명예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책 속에서 겨울나기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겨울방학에 맞춰 한 달간의 일정으로 겨울 독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개편했으며 청소년들의 독서와 성인들의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신설해 관내 6개 도서관에서 모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흘간의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3곳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군민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최고 6배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0, 서울 동대문도 124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낮부터는 미세먼지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어서 농도는 더욱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 부산과 울산 등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고요. 그래도 이 미세먼지는 내일 낮에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옅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2도, 대구는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광주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